지금부터 한옥 건축을 도면하는 방법을 예를 보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면도가 되겠는데요. 이 집은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부엌이 있고 우측에 방이 두 칸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집은 지어진 한옥 건물인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실은 지금 현재는 거실로 되었습니다만 전에는 대청 기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바꿔서 부엌과 거실, 방과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을 그리는 순서를 따라 하면서 평면도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작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중심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선은 일점세선으로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도면을 작성할 때 연필이나 먹으로 이렇게 작성하는데 지금은 현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 도면도 마찬가지로 CAD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점세선이 아니고 빨간색 선으로 돼서 중심선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일점세선을 이용해서 중심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심선을 치수에 따라서 정하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게 한옥에 있어서 간사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둥을 그립니다. 지금 중심선이 만난 부위에서 기둥이 들어가는 부위에 네모진형으로 빨갛게 기둥을 그렸습니다. 다음으로 벽체를 그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심선을 따라서 벽체 두께만큼 좌우로 해서 선을 그린 다음에 벽체에 문이 있는 부분과 창 있는 부분을 빼고는 전부 다 벽체를 그려 넣었습니다. 다음에 문 그리고 창호를 그리는 작업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과 창호 자리에 문과 창호를 그려 넣어서 앞에 그려놓은 벽체와 연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마루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에 있는 마루에 마루 청판처럼 이렇게 그렸는데 이 부분 이제 마루를 그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 평면도 작성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차적인 평면도 작성으로서 기단을 그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체 중심으로 해서 밖으로 확장된 기단만큼 그리고 선을 그려놓은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둥 및 벽체 재료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벽체 같은 경우는 흙으로 구성되거나 아니면은 점토벽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전통 한식으로 했다면은 장막병이 되었겠지만 지금 현재는 장막병은 아니고 이 도면에서는 점토벽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수선과 그리고 치수를 적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본래 그려진 도면 위에다가 그 중심선과 연결을 해서 치수선을 그리고 그 위에 숫자를 써 넣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처음에 중심선을 그릴 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실의 실명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부엌과 거실, 방, 그리고 툇마루에 관하여 실명을 적어 넣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치수선 글씨와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옥 건축 평면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평면도가 완성이 됨에 따라서 이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면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먼저 인면도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면에서 바라본 정면도, 그리고 우측에서 바라본 우측면도, 그리고 좌측에서 바라본 좌측면도, 뒤에서 바라본 배면도,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인면도를 그릴 때는 먼저 대지의 집안선을 먼저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 정면도는 길고 측면도는 폭이 좁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쪽 부분에 정면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맞춰서 측면도 하나를 그리면 도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면도도 똑같이 평면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인 중심선을 먼저 긋습니다. 그래서 각 치수별로 중심선을 도면처럼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둥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둥선만큼 높임만큼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단 및 주초를 그리게 됩니다. 기단은 기둥 하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둥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기단과 기초를 그리게 됩니다. 다음에 마루를 그리는데 마루는 기단보다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높이만큼 위에서 마루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선은 문 옆에 있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을 벽체 사이에 그린 다음에 다음으로 문을 그립니다. 그래서 문 모양에 따라서 문의 형태를 따라서 그대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벽체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지붕 부분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석가래를 그리게 됩니다. 석가래를 그린 다음에 평고대 및 추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에 평고대와 추녀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랫부분부터 윗부분으로 해서 지붕의 형태를 따라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측면 지붕 그리기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측면 지붕과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면도 지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측면도에 있는 그 박공 부분인데 그 박공 부분에 관한 부분을 그리게 됩니다. 물론 이 박공면은 정면도를 그리기 전에 그릴 수도 있습니다. 크게 순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와를 그리게 되는데 기와에 관한 문양을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면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한옥건축 단면도를 작성하는 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종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종단면도도 마찬가지로 먼저 바닥을 그립니다. 그래서 집안의 레벨선을 그린 다음에 그리고 중심선을 그립니다. 중심선을 그린 다음에 기단을 그립니다.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점차적으로 그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마루 및 장열을 그립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순서대로 그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창호 및 천장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리와 대들보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동자주와 그리고 종부를 그립니다. 그리고 판대곡 및 종장여 중도리를 그립니다. 그리고 석가래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적심을 그립니다. 그리고 기와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치수선과 글씨 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면이 완료되는데 여기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단이 된 부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절단된 면의 뒷면이나 옆면에 있는 선은 가는 선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면도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려지는 도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세세한 부분의 재료는 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까지 다 그려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옥 설계를 하는 순서를 보조 도면을 보면서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것은 절단된 면은 굵은 선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면, 옆에 보이는 면 같은 경우는 유형선인 가는 선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도면에서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이 도면에서 어떤 것을 나타낼 것인가 라는 결정을 다음에 그 부분을 위주로 단면을 자르고 그 다음에 도면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를 밟아가시면 여러분들도 우리 집 한옥을 설계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앞으로 내가 어느 순간에 우리 집을 한옥으로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스케치를 하시면서 내 집을 갖는 꿈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옥 설계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